연봉 공개 가능한가요? 세금 제외하고 한 달에 800 후반? 그걸 포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포기하고 트레이더 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어쩔 수 없죠. 제가 선택한 결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월까지 상선에서 1등 항해사로 근무를 하고 이제 내려서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 중인 29살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1등 항해사면은 높은 거 아닌가요? 선장 바로 아래 직급입니다. 그걸 포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포기하고 트레이더 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배를 타서 수입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배움도 얻었지만 잃은 것도 저한테는 많아서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보니까 제가 주식 처음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비록 계속 돈은 잃었지만 주식하는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고 설렜던 적이 제 인생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고 설레고 했던 거를 잘하기 위해서 제대로 준비해보자 하는 마음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해사도 등급이 있잖아요. 네. 그럼 1등 항해사 정도면은 노력을 막 많이 해야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3년을 근무를 하면은 군대가 대체가 됩니다. 거기서 저는 이제 3년 정도를 더 근무를 한 거죠. 그만큼 많이 힘들고 보고 싶은 사람, 같이 있고 싶은 사람하고 1년에 많아야 3개월? 평소에는 1, 2개월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점도 많이 동반이 됩니다. 그 직업에 대한 연봉 공개 가능한가요? 공개는 가능한데 이게 편차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종이 엄청 다양해서 제가 탄 거는 LNG선, 이게 연봉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세금 제외하고 한 달에 800 후반? 전업을 하시면서 연봉이 없어졌는데 아깝진 않으세요? 어쩔 수 없죠. 제가 선택한 결정입니다. 단테님 말씀대로 소액으로 연습 매매하면서 실력을 기르는 중입니다. 당연히 단시간에 안 되는 걸 알고 있고 어설프게 공부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를 저도 이제 여태까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식을 3, 4년 해오면서 느낀 거고 한 1년 정도는 제가 여태까지 모아놓은 거를 좀 없어지겠죠? 이제 당연히 수입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감내하고서라도 연습 매매 통해서 마스터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수입이 없으시잖아요. 네. 후회는 안 하시나요? 지금 제가 200만 원으로 단타 연습 매매를 시작했는데 25% 정도 손실이 났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아, 내가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긴 합니다. 그건 잠깐이고 이제 오프라인 강의 들으면서 이제 핀업 건물에서 조언도 듣고 내가 포기만 안 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길이 보이겠다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장 전에 준비하는 게 따로 있나요? 제가 보통 아침에 7시 반 정도 일어납니다. 단테님 방송이 8시 반에 시작하니까 오동나무님 시황 방송 하시는 거랑 밤 사이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제 장 끝나고 무슨 이슈가 있었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하고요. 시가 급등인상 검색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봤던 시황이랑 겹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돌이 타점을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 차트들이 또 오돌이랑 겹치는 게 있다? 그런 부분을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모니터 위에 뭐가 붙어져 있네요. 왼쪽은 제가 요즘 잃고 있는 대부분의 원인이 장초에 수익을 보더라도 장중에도 한번 먹어보겠다고 들어가려다가 손실을 많이 입었습니다. 제 욕심 제어 실패죠. 실수를 이제 좀 줄이기 위해서 10시 이후에 사기 전에 이제 한번 보는 거죠. 한번 보면은 추격하려다가도 횟수를 점점 줄이게 되더라고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니까 그냥 아예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단테님이 이제 방송을 하시면서 어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계속 적어 놓거든요. 계속 보면서 머릿속에 계속 들어가게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매 스타일이 어떤 타점을 잡고 하세요? 계속 이제 하락하다가 5일선을 돌파하는 영역이 나오고 눌림 이후에 중파동 위쪽에서 시작하는 오도리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이제 검색기에 나타나면 그거를 가장 1순위로 하고요. 매집봉이랑 거래량 이런 것들 보고 들어갑니다. 장초에는 떡상위에 바로 뜨는 것들이 초반에 엄청 급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초는 떡상위 검색기 가지고 바로 들어가고요. 그 이후의 것들은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패턴들을 더 보고 가장 확실한 거를 좀 들어가는 그런 매매 스타일입니다. 매매 포지션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하는 거는 이제 하루에 모든 걸 끝내는 하루 단타가. 단타만 100% 하시나요? 스윙이나 중장기는 안 하시고. 스윙이랑 중장기도 있습니다. 당장 오늘 하는 거는 단타만 하고 그럼 있습니다. 계좌의 비중이 포지션별로 어떻게 되세요? 하루 단타는 200만 원 하고 있고 스윙은 2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스윙은 익절 날 때마다 정리를 하고 단타랑 스윙 다 포함해서 200만 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떡상이 검색기고 이것 뜨면은 무조건 오돌이 자리다라는 거를 이제 전날에 이제 미리 차트를 보고 몇 개를 분석을 해놔요. 그러면은 아침에 이 종목들이 땅 뜨면은 그냥 바로 누르면 시장가 매수거든요. 장초에 뜨면 엄청 크게 올라가는 거를 이제 여러 번 봐가지고 단테님도 시작하자마자 추천하시는 종목들 핀업에 보시면은 테마록이 있는데 어떻게 만드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세로 곱침 한 번이면은 지금 당장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서. 테마록은 활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단트님께서 요즘 말씀하시는 게 10시 넘어서는 절대 하지 마라. 하려면 10분의 1로 줄여서 해라. 금투세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수급이 이제 다 메말랐잖아요. 테마 형성된 것에만 그것도 잠깐 수급이 몰리고 유지가 안 되고 다 빠지고 다른 테마로 순식간에 넘어가고 이런 장세가 요즘 너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급이 있는 쪽을 체킹을 하려면 이제 그때마다 테마록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9시 반만 넘어가도 수급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더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2차전지 수급이 붙어가지고 한 번만 딱 붙어주면 날아갈 것 같은데 아직 수급이 안 붙어오네요. 제가 못 들어갔던 종목들은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이제 스샷 찍어놓고요. 여기다가 지금 이제 정리 중입니다. 이게 왜 올라갔고 공부하는 거죠, 그냥 개인적으로. 장중에는 스크린샷만 찍어놓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들어가자 하면은 그때가 이제 고점인 때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다음에 이런 거 있으면 놓치지 말자 계속 이런 생각만 이제 하는데 정작 산 거는 안 가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조급함이 좀 더 오는 것 같아요. 매매할 때 가장 유익 있게 보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봉 차트랑 5분봉 차트를 보는데 일봉 차트를 중요시하게 봅니다. 일봉 차트에서 오늘 하루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알 수 있고 어디 손절가를 잡아야 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봉 차트를 먼저 보고 좀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단타를 할 때요. 종목을 찾는 방법이 있나요? 종목은 검색기가 찾아줍니다. 어떤 검색기를 주로 쓰세요? 떡상이는 정말 유용한 것 같아서 얘 하나는 고정으로 하고 나머지 3개는 오돌이 아니면 이제 다른 단타 검색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돌려가면서 뭐가 가장 적중률이 높은가를 계속 지금 찾는 중입니다. 주식 단테사단에 유료 가입을 하신 건가요? 네. 제가 24살부터 29살까지 6년 동안 배를 탄 동안 저는 그 20대의 시간을 돈이랑 바꿨다고 말을 합니다. 그 돈으로 단테님의 시간을 산 거죠. 여태까지 배를 타면서 저를 위해서 투자를 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배는 이제 군대 의무도 있었으니까 지금 와서 이제 1년에 상황이 일어나고 제가 뭘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 돈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저는 설레고 기분이 좋았어요. 비록 잃더라도 너무 늦게 재테크와 경제관념을 알아서 후회되긴 하지만 주식을 한번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게 됐었어요. 제가 여기 삼성역에 이사 온 지 지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여기 온 이상 저도 결심을 단단히 했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해서 가입하고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원래 어디 사셨죠? 작년에 결혼하고 이제 신혼집이 광진구였는데 배를 타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 시간도 많고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6월에 배를 내리게 되고 서로 헤어지게 됐거든요. 그렇게 된 이상 제가 그 신혼집 근처에 있을 이유도 없고 본가에 있기도 사실 싫고 해서요. 처음 주식을 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2021년에 부산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는 선배 형이 토스증권을 가입을 하면 주식을 한 주 받을 수 있다. 주식에 진짜 숫자도 올라왔는데 한창 흠슬라 하면서 HMM 뭐 8만원 10만원 간다 했을 때 저도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가 코스피 3200이었습니다. 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시작할 때가 고점이었던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지금 2600까지 두드러 맞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네. 시드머니를 얼마 가지고 하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100만원, 200만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동전주 들어갔는데 이제 상한가가 터졌었어요. 뭐야 돈이 복사가 되네? 하면서 이제 나락의 구렁텅이로 있던 적금 깨고 돈 있는 개미들이 하는 짓들은 다 하면서 안 좋은 길로 가게 됐죠. 투자금을 점점 늘려가셨나요? 네. 그때 당시에 한창 존니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가치주 하시면서 존버란 말이 한창 유행했을 때 있잖아요. 배를 타면 돈은 잘 모이기 때문에 아무 대책 없는 물타기를 하면서 시드가 강제로 커졌죠. 최고 투자 금액은 얼마까지 해보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한 1억 4천까지 했었습니다. 평가 금액은 7, 8천? 지금은 손절하고 마이너스 4천 정도 손절된 것 같습니다. 지금. 21년도부터 지금 24년도 3년 동안 손절 금액이 한 4천만 원 정도. 네. 그러면은 주식을 하시면서 최악의 기억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나요?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뽑으면은 G2파워라고 뭐 차트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계속 그냥 넣었죠. 결국에는 눈물에 손절을 했습니다. 한 종목에 최대로 들어간 종목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차트 분석도 안 한 상태로 무지성으로 물만 탄 채 시드 금액 엄청 많았는데 손절을 했었습니다. 그 종목을 매매하면서 배운 점이 있나요?
약익절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 아무 분석도 안 하고 내가 여태까지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이대로는 못 판다. 아무 근거 없는 그냥 헛소리였죠. 단체님께 말씀하시지만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는 거면 공부를 진짜 해야 된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여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겠구나. 나의 판단? 어림도 없는 소리죠. 돈과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좀 알아보게 됐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최고의 기억을 갖고 있는 종목 있나요? 조선주 지금도 들고 있는데 죽으란 법은 없다고 그걸로 매일매일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G2파워를 팔고 네. 목돈이 있잖아요. 예수금으로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실 단타 스윙 중장기를 모두 200만 원으로 연습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처음에 투자했을 때 잘못 생각을 해서 단타만 200만 원을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스윙 종목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나면은 비중을 줄이고 제대로 될 때까지 비중을 늘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주식은 왜 하시나요? 소득의 종류가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돈을 벌 때만 해도 근로소득만을 추정을 했었어요. 야, 그런 거 하면은 돈 있는다. 열심히 하고 저축하고 돈 벌어라. 특히 어르신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집 사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아요. 예금금리랑 적금금리가 뭐 10%가 넘었을 테니까. 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를 제가 코로나 때 벼락거지가 되면서 재테크라는 중요성을 알았고 주식이든 뭐 채권이든 아무 재테크도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소득만 해서는 지금 시대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죠. 안 그러면은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평생을 일해야 된다. 주식을 하면서 신적이나 뭐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수입이 일정하게 있었는데 그 일정한 수입이 없어진 게 좀 불확실성이 생겼다? 이런 거에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 실력이 부족하니까. 금전적으로는 오늘이 시드머니가 가장 많을 때거든요. 앞으로 점점 금전적으로 힘들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더 완전히 힘들어지기 전에 제 스스로의 힘으로 수익을 알 수 있는 시기를 이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동 오피스텔이잖아요. 원룸이죠? 네. 불편하진 않으세요? 불편하지 않다 하면 거짓말이고요. 85제곱에서 살다가 여기 한 4평 오니까 많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현타도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선택한 결정 후회하진 않습니다. 여기 월세에 사시나요? 네. 월세가 얼마 정도 하시죠? 월세 7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공과금이랑 해가지고 나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투자금이 지금 작게 하시니까 수익도 있다 한들 작을 거 아니에요? 네. 괜찮으신가요?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놓은 게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벌어놓은 돈은 있습니다. 그걸로 1년 동안은 비용으로 나가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아니면은 몰두할 수 없다. 주식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게 된 게 후회가 되시나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늦게 알아서 후회가 됩니다. 코로나라는 준비된 자한테는 큰 기회였잖아요. 근데 저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지도 모르고 일만 했었거든요. 그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1년 후에 목표는 어떤 거세요? 1년 안에 일단 200만 원으로 200만 원 만들기가 목표입니다. 지금 이미 마이너스 50만 원인데 150에서 어떻게 400을 만드나 좀 감도 안 오긴 하거든요. 그거는 제 역량과 노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테님한테 카톡으로 저 200만 원으로 200만 원 벌었어요 하고 당당하게 카톡 보내는 게 목표죠. 오늘 장 어땠나요? 정말 조용합니다. 내일 금투세 토론회 한다는데 악재가 하나둘씩 없어져서 수급이 많아지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시장 주식 안 하시나요? 미국 주식은 2개 물려 있습니다. 2030년까지 진짜 보고 갈 생각이라 상패만 안 당한다면. 처음에 어떻게 주식 단테라는 채널을 알게 되셨어요? 21년에 제가 주식을 맨 처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초심자의 행운 끝나고 뭐 하나만 들어가면 고점에 물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종목에 물리면 이 종목을 검색하고 각종 전문가들이라고 납셔가지고 이게 오르니 내리니 하는 그 많잖아요. 그거를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주식으로 점점 쌓이게 되면서 어느 날 이제 생방송하는 게 떴습니다. 그래서 한번 딱 들어갔는데 아닌 것도 일부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까지 맞추나 너무 신기해가지고 계속 보게 했었죠. 그땐 건빵이었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는지 어떻게 알고 하루에 주식 스팸 전화가 3통씩 왔었어요. 텔레그램 방이랑 카톡방 이런 데 막 초대돼서 한번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뜬금없이 종목만 알려주고 왜 이걸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던 거죠. 사기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도 그냥 이제 물고기를 물려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단테님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내가 대화를 낚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의 유일한 유튜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금리나 사이클에도 분명히 누군가는 기회를 얻게 될 거고 누군가는 쪽박을 차게 될 건데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좀 잡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장이 끝나면 이제 매매일지를 작성을 합니다. 매매 포지션이랑 매수 금액, 매수 단가, 왜 들어갔는지 적고 차트 스크린샷 찍고 매도 일자랑 매도 금액, 매도 사유 교훈은 이제 매도 한 날 적고요. 아까 장중에 잠깐 떡상에 떠가지고 들어간 게 수익률이 9%긴 한데 소액으로 들어가는 시간대여가지고 들어간 예수금 자체가 30얼마밖에 안 되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아직 승률을 올리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별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단테님이 이제 항상 매매일지 써라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일주일어치 매매했던 것들을 복귀를 하는 거죠.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사람인가? 이러면서 계속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으로 200만 원 만들고 그 다음에 300만 원으로 300만 원, 그 다음에 500만 원으로 500만 원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이에요. 근데 지금은 멀지만 200만 원을 200만 원을 한번 만들면 다음 단계는 훨씬 지금보다는 기간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으니까 제가 스스로 너무 초조해 있어서 오히려 뇌동기 매매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 좀 초조한 마음을 달래고자 만들어봤어요. 하루에 2%만 내면 한 달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루하루 잔고를 메모를 하는 거죠. 저번 주에 엄청 두드러 맞아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요거 뭐 쓰시는 건 뭐예요? 필기하시는 건? 단테님 평생회원 하면 이제 모든 강의들을 다 주십니다. 그거 정리한 것과 오프라인 강의를 하시잖아요. 피넛 건물에서 강의 내용 필기를 해놓은 겁니다. 총 원금이랑 평가 금액이랑 이거를 매주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 1,000얼마어치 손절을 해가지고 지금 원금이 마이너스 2,000이 났는데 뭐 그거는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주식 시작한 제 문제죠. 그래서 깔끔하게 청산하고 새로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21년 4월 21일 코스피 3,200일 때 딱 시작을 한 거예요.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60% 이상 수익이 나줘가지고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한 달이 됐는데 뭐 이런저런 포트폴리오로 짜보고 매매일지도 하고 하면서 저의 이 현실?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요. 너무 모자라고 모자라다, 공부할 일이 너무 많다, 이런 거를 좀 매일매일 깨우치고 있습니다. 배가 한번 출항하면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입항할 때까지? 어디를 기항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일본을 기항을 하든 뭐 어디 저 지구 반대편을 기항을 하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있어요. 그 계약 기간 동안 이제 계속 배를 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 카타르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달이다. 근데 내 계약 기간이 4개월이다. 그러면은 4번 왔다 갔다 하고 한국에서 내리는 거죠. 계속 타고 있다가. 중간에 내렸다가 다시 타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좀 특이한 게 탱커선들은 상륙을 못 나가요. 배가 기항을 하면 선종에 따라 다르지만 뭐 벌크선들은 많게는 일주일 동안 거기 기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일주일 내내 풀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 되면은 상륙을 나갔다 올 수가 있어요. 탱커선이랑 LNG선은 만 24시간 안에 모든 작업이 타이트하게 끝나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거의 그냥 배에 갇혀 있는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정 크기 이상의 상선을 타려면 정해진 교육기간, 부산이랑 목포에 해양대학교가 각각 있습니다. 대학교가 4년제인데 그중에 3학년 1년 내내 실습이에요. 학교배 6개월을 타고 나머지 학기는 일반 상선의 실습 항해사 기관사로 가는 거죠. 내가 이제 고2, 고3이다, 진로를 이쪽으로 정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 코스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해양대에 입학하는 순간 남자는 27가지 자기의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졸업을 하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3년은 배를 타야 되거든요. 배에 따라 다른데, 왜냐면 3항사가 세금 떼고 400 초반까지 받을 거예요. 2항사가 한 400 후반, 500 초반? 네, 탱커선 기준으로 26, 7에 내리면 수중에 1억에서 1억 5천이 있습니다. 그걸로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해도 되고, 이제 1항사가 되면 뭐 버는 돈이 2배가 더 느니까. 올라가는 단계 뭐 코스가 있나요? 네, 뭐 3항사 몇 년, 2항사 몇 년, 1항사 몇 년,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시간만 쌓이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죠. 철저한 인사고과가 있기 때문에 허송생활 시간만 보내면 3년 내내 3항사 합니다. 진급하듯이 하는 거네요? 2항사에서 1항사는 그 2급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 자격증은 승선 경력이 필요하고 교육이랑 훈련 요건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보통 대학교를 다니면 군대 갔다 오고 휴학 한번 했다 치면은 그때서 이제 대학교 4학년이거나 갓 졸업한 나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자기는 회사에 3년 경력이 있고 어느 정도 적지 않은 돈 있고 하니까 저는 뭐 강추합니다. 근데 안에서는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은 3등, 2등, 1등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등급별로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3항사랑 1항사가 같이 이제 소화 안전 설비를 담당을 하고요. 1항사가 이제 메인인데 1항사는 이제 하역도 하고 선종에 따라서는 소화 안전 설비도 같이 담당을 합니다. 근데 3항사는 처음이고 잘 모르니까 1항사를 보조하는 느낌. 그리고 2항사는 메인 업무가 항해입니다. 선장이 물론 최종 책임자지만 실무자로서 항해에 대한 모든 거를 컨트롤하고요. 항해를 1항사는 안 하세요? 기본적으로 항해 업무는 3항사, 2항사, 1항사가 4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4시간 일하고 반복이 쉬는 날 없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결과적으로는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뭐 20대 시간을 돈으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주식 일을 안 하고 계속 해운 업계 관련된 일을 해도 거기에 관련된 경험치를 싼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앞으로 나아갈 그 해운 쪽을 접어두고 새로운 주식에 대한 경험치를 쌓는 거죠. 해운업계에 계셨는데 물론 조선도 아실 테고
또 운임 지수나 이런 걸 다 기본적으로 아실 테니까 거기에 대한 주식을 하면서 장점이 있었나요? 제가 21년 말에 3호조 선소에서 신조 인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토크가 꽉 찼었어요 진짜. 근데 뉴스에 보니까 조선 호황이라는 기사는 있었는데 대중의 반응이 없었어요. 왜냐면 10년 동안 떨어져 있던 주식이니까. 그때 조선수를 투자한 게 지금까지 좋았고, 아쉬운 것도 있죠. LNG 선을 타면은 조선주에 투자할 게 아니라 저장 탱크, 그거를 프랑스의 GTT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으로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만들었다가 지금 삼성중공업이랑 가스공사 소송 걸리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보수적인 해운 시장에서 증명된 유일한 탱크기 때문에 사실 거기다 넣었었어야 했죠. 그런 아쉬움도 있고, 미국의 사빈패스라고 해서 그 텍사스주에 LNG 기지가 있습니다. 한창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 때 다 미국에서 LNG를 받으니까 그 앞에 LNG 선이 바글바글했거든요. 사빈패스 회사가 사니에르 에너지예요. 미국 상장이 돼 있는데 그거를 알고도 못 넣은 지금 와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 현장을 알고도 못했으니까 참 뭐 껄무새죠. 조선이 사이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20년 주기로 큰 사이클이 온다는데 교체해야 될 배가 맞나요? 처음 호황이었을 때가 리만 터지기 그 언저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15년이 지났죠. 벌크 캐리어들은 보통 15년이 이제 노후선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배들, MR 탱커 이런 배들도 수명이 20년까지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체 수요가 돌아오고 있다는 뉴스는 맞는 말 같습니다. 중구선 수요는 현대 미포조선이고, 지금 근데 조선 3사는 사실 LNG선 수요거든요. 그동안 PNG라 하죠. 파이프 내추럴 가스로 그냥 파이프로 받았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이렇게 끊어버릴 수가 있네? 라는 걸 알고 부랴부랴 그리스발 뭐 다른 그 유럽발에서 LNG선 수요가 그때부터 급격하게 든 거예요. 사실 조선주가 호황이라는 말은 21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근데 실제 주가가 반응이 없었죠.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21년 전까지 조선 3사가 엄청난 적자에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저가 수주를 때렸어요. 제가 그 배를 21년에 건조해서 가장 최저가의 배를 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버리니까 선가가 좀 엄청 뛰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1600억, 1800억인데 지금 2400억까지 올라갔어요. 배 한 척당. 저가 수주로 때렸던 물량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끝나가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영업이익이 더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래서 홀딩할 예정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네.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 같은 게 있나요? 단트님이 요즘 자주 표현하신 거 있잖아요. 내 그릇이 이건데 물을 여기다 가득 따르면 조금만 변동이 있어도 넘치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물 양만 가지고 하라는 게 강조하시는 말씀인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신용이랑 미수는 쓸 줄도 모르고 사실 알아본 적도 없으니까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 하잖아요. 오래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안 하는 편입니다. 최종 목표가 있나요? 주식으로 성공을 해서 제 빌딩을 사서 건물주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냉면 가게를 차리는 게 제 꿈이거든요. 제가 냉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얼마 후에 건물을 사실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한국 나이 30이니까 10년 잡고 있습니다. 제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가속도가 달라지겠죠. 돈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로또를 당첨이 됐는데 오히려 당첨된 그 전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누구는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뭐 그 돈을 억제를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라는 녀석을 억제하고 컨트롤하는 거는 저의 능력 여하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이란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는 것이 저는 행복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선택해서 여기에 이사를 왔고 제가 결정을 해서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직 그 선택에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공부를 등한시하거나 다른 유혹에 빠져서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열심히 닦아놓은 길이 있는데 이런 후회를 하게 된다면 그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주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은 진인사 대천명이다.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주식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돼요. 준비가 되지 않고 시작한 자에게는 하늘의 뜻도 없습니다. 기회가 오면 잡을 준비를 하는 사람은 분명히 주식으로서 행운이랑 성공이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께 전하는 말이 있다면? 뭐 주식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야, 그 주식 하면은 돈 잃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 생각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그 주식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비록 주식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모든 것에 저는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저와 똑같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일 텐데 다들 뭐 저보다 다 잘 하실 테지만 돈이 쉽게 벌리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주식은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하고 공부해야 이쪽에서 벌어먹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 단티님 방송 열심히 보시고 다들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